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세계 증시가 일제히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하고 구글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장 초반에 좀 흔들려서 좀 안 좋게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 막판이 되면 될수록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후에 개정,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보시면은 약간 약세 출발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약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 증시의 반등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선반영이란 개념이 있다고요. 너무 많이 빠지거나 너무 많이 오르면은 뭐 아무리 호재가 나오거나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꼭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솔직히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해먹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회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뭐 다 잘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거 없고요. 경제지표도 특별한 거 없고, 다만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내일 아침에 페이스북 실적이 발표되니까 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뭐 미국 장이 상승 마감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페이스북 실적이 안 좋아갖고 또 뭐 하락한다든가, 혹은 뭐 실적이 좋아갖고 뭐 더 많이 올라있다든가, 하여튼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페이스북의 실적이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참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이제 계속 시장이 뭐 하락 추세 중이다 보니까 너무 좀 긴장을 놨는지 이런 걸 저도 좀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전환 가능성도 솔직히 열어는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3고점 형태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물론 이게 이제 여전히 미국의 긴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가 강할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훼손된 게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혹시나 달러가 그래도 다시 약세로 추세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정도는 해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너무 좀 그냥 뭐 좀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고 있어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저는 일단 이 자리로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한 108.6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붕괴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긴 보겠습니다. 아직 뭐 한참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일단 이 자리를 어떤 기준으로 드릴게요. 108.6. 요날 종가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나왔던 종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 최소한 이건 상승 추세는 끝나거나 훼손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뭐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 아직 붕괴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뭐 잘 가고 있는 상승 추세 중에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만 보면 좀 아쉽죠. 유로화까지 좀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이 유로화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 1.00 어쩌고저쩌고 뭐 이 자리인데, 어디냐면은 이제 7월 중순쯤에 만들어놨던 이 저점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하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전환,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는 자리예요.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이거 돌파 한착하면은 이 유로화의 하락 추세가 변화가 되나?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자리가 돌파 한착되면은 이 하락 추세는 일단 뭐 멈추거나 뭐 끝난 것으로 일단 보긴 봐야 됩니다. 이 정도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가 예. 그래서 일단 그 의심을 좀 해야 될 자리이긴 하다. 너무 편안하게 볼 때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금 시장 환경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는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가능성 정도 열어놓고 이제 근데 뭐 달러 인덱스의 뭐 추세 전환, 유로화의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가능성은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 통화 같은 거 보시면 근데 솔직히 좀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도 달러 강세는 좀 계속 지속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뭐 예를 들면 원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환율이 이게 추세 전환하겠다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직까지 좀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그 기름값이 오른 거를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기름값 무조건 오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름값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제 유가에 베팅을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정유주를 사야겠습니까? 당연히 정유주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짭짤하겠죠, 그죠? 정유주 주식 사면 됩니다. 정유주 주식 중에서도 어떤 정유주 주식 사면 돈 많이 벌까요? 미국에 있는 거? 아니죠. 신흥국에 있는 작은 정유회사들 사면은 훨씬 더 주식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걸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달러 인덱스가 정말 약세로 전환되고 추세적인 상승을 멈추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 원화가 일찌감치 좀 이렇게 강세를 충분히 보이고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원화의 꼬라지나 이런 걸 봐서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어떤 뭐 근본적인 그런 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기술적인 분석, 유로화의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자리니까 의심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엔화라든가 뭐 아니면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걸 봐도요, 뭐 여전히 이런 우상향이 너무나 좀 잘 굳어져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추세 전환 이야기한다, 조금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잖아요. 달러 강세가 해결이 되면 이런 아시아에 있는 엔화니 뭐 유로화니 뭐 하여튼 뭐 아니면 원화니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세 전환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일단 지금 다른 데선 그런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일단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는데 그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어쨌든 뭐 한국에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악재들도 좀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런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불안은 좀 계속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이제서야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보고서를 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태를 명확하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알기는 정말 어렵긴 합니다. 이제서야 이제 증권사들도 막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내놓는 수준이니까, 그죠? 하여튼 뭐 우리는 그 개인으로서의 정보력의 한계나 이런 걸 좀 인지하고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또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는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짧아진 부동산 PF 부실폭탄 심지 1년 새 단기 사채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하여튼 보시면 요거거든요.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채권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금방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자꾸 채권 만기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시장의 유동성이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렇게 자꾸 만기가 짧아지면은 뭐 조만간 위기도 또 터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들도 이제서야 보고서를 내고 있는 마당에 뭐 이런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인들 입장에서 알긴 어렵다. 다만 이런 걸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구나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다 봤고요. 오늘 뭐 시장 이야기 좀 할 건데요. 뭐 특별히 할 만한 이야기는 일단 없습니다. 그냥 뭐 잘 오르고 있어서요. 제가 뭐 딱히 뭐 들을 이야기는 없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쌍바닥, 좀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다중바닥형을 만들려는 이런 모습이 상해 종합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위안화 약세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거 영향으로 이거 추세 전환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지금 현재 세계 증시가 반등 흐름 타고 있으니까 지도 일단 반등하려고 시도는 하겠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일본 증시도 뭐 레벨업 돼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죠? 오래간만에 조금 오래간만에 좀 그래도 좀 강세 좀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반등해야 될 어떤 그런 조건들 다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반등을 잘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없습니다. 풋옵션들 지난번에 오버했던 거 차분하게 잘 죽이고 있고요. 오늘 선물 294 천천히 차분하게 잘 돌파 한작하면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누적된 저항 돌파 한작 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라는 신호. 294 돌파 한작 했으니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어디까지 301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그 301까지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 9월 23일, 24일, 9월 23일, 26일 이렇게 이틀 만에 급락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회복력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파 한작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급등도 할 수 있다. 한 7포인트 정도는 쉽게 오를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코스피도 박스권으로 갇혀버릴 위기를 좀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 탄력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 지금 종목들 상황을 보면 좀 깝깝하긴 해요. 오늘 보시면 업종 지수들 보시면 대형주하고 전기전자만 올랐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올랐다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주식 종목 가진 분들은 굉장히 좀 그죠? 그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물론 하루 이틀 정도 더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일단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고, 일단 뭐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모습들이 어떤 뭐 전형적인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진정으로 좋은 시장이면은 상승 종목 수가 막 많이 나오면서 겁나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상승의 내용들이 별로 좋지는 않죠. 이 가만 보시면 삼성전자 급등하고 LG 에너지솔루션 급등해갖고 시장 지수가 끌어올라간 거니까 오늘 선물 지수가 0.7% 올랐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오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3.5% 가까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종목만 갖고 지금 대형주만 갖고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런 게 일단 지금 별로 건전한 상승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건전한 그냥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겠죠. 진짜 좋으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건드렸을 거 아니에요. 진짜 경기가 회복되고 어쩌고 저쩌고 좋다 그러면. 아무튼 이 대형주만 가지고 지수만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FOMC 회의도 다음 주고, 뭐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 뭐 미국의 물가 지표도 기다리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지수는 일단 끌어올려야 되겠고, 개별 종목들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솔루션만 죽어라 매수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코스닥은 약간 좀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전 코스닥도 비교적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코스닥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0에서 3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이 더욱 더 좀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탄력적인 반등을 지금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죠. 어제 이미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런 모습이면은 이 더욱더 박스권에 갇힐, 1000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코스피도 어쨌든 뭐 지금 강한 건 코스피니까, 지금 강한 건 코스피하고 이 일부 대형주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올라가야지 그런 생각은 좀 그죠,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하락장입니다. 하락이 지난 2달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반등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솔직히 뭐 코스피의 추세전환 대세 상승으로의 시작 이런 이야기 하기까지는 뭐 솔직히 너무 이르고요. 하여튼 뭐 이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 정도는 그래도 추세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 운은 띄울 수 있겠는데, 아직 뭐 한국 증시 이런 거는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 요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일단은 개파락 출발 예정이죠. 그죠? 구글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걸 재료로 해서 일단 개파락 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이 10월 25일 어제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개파락이요. 제 생각엔 일단 계속해서 지수는 더 올라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항이 여기 있단 말이죠. 중요한 저항 여기 어디예요? 저항권까지는 보통 웬만하면 터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900까지는 S&P도 더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11,780 정도는 아마 터치할 거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려고 시도할 거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일단 둘 다 개파락 출발 예정인데 그런 개파락이 그죠? 오히려 저는 상승에 더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오히려 개파락이 아니고 갭 상승이라고 봅니다. 이 갭 상승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갭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상승폭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패턴이죠. 예를 들어 전일 종가가 여기였다. 다음날 아침 갭상승 출발해갖고 흘러내리면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거 자주 보셨죠? 코스피에서 혹은 전세계 증시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보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갭 하락이 아니고 오히려 갭 상승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죠. 만약 하락 추세 중이다. 갭 상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갭 하락이 무섭죠. 갭 하락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양봉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한 2, 3거래일 양봉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거 많이 보셨죠. 뻔한 패턴이에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오늘 밤에 일단 저렇게 갭 하락 출발 예정인데 저런 거는 솔직히 뭐 별로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밤에 이런 갭 하락 출발이 뭐 딱히 뭐 증시 반등에 뭐 위험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 생각에 이런 게 오히려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는 더 기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쪽에 저항들이 어디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일단 그냥 뭐 밤에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밤에 밤새서 뭐 딱히 볼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때를 기다리셔야 되겠죠. 언젠가 저 반등이 멈추고 어딘가에서 또 방향이 또 그 전환되는 모습 그런 게 나타나야지 뭘 베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신호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 신호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들도 워낙 많이 확인을 해야 될 게 남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